안녕하세요. 데이터 랭글링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데이터 랭글링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클렌징은 원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모델의 인풋으로 넣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클렌징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전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함께 공존하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넘쳐나면서 데이터 랭글링 혹은 데이터 먼징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에 관한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의 50%부터 80% 시간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정제하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에 소모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은 원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모델링의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은 다음 6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디스커버링 단계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깊이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럭처링 단계입니다. 저희가 받은 로우 데이터는 바로 분석 모델에 들어가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 없는 행이나 컬럼 등을 삭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스트럭처링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렌징 단계입니다. 데이터에 있는 이상치나 결측치, 중복값들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전처리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리칭 단계입니다. 모델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그멘테이션 등의 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인리칭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밸리데이팅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등을 점검하는 단계이고 여섯 번째 단계는 퍼블리싱 단계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들도 데이터 랭글링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총 3가지의 섹션으로 데이터 랭글링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부터 어떻게 분류 모델에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가 전처리 단계가 되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정제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 모델에 입력하는 부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이 데이터를 디스커버링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질문을 3개를 세팅한 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데이터 랭글링 중에 수집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CSV 형태의 파일 데이터를 받고 이를 전처리해 보는 것, 그리고 온라인 상에 있는 데이터 API를 사용하여서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2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이고 두 번째 데이터는 유방암 데이터입니다. 두 데이터 모두 타이타닉 데이터는 이제 승객의 생존 여부를 분류하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유방암 데이터는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이것이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는 캐글에서 입문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캐글의 타이타닉 데이터에는 총 12가지의 컬럼이 있고 Survived 컬럼이 저희가 분석 모델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생존 여부 컬럼을 나타냅니다. 그 생존 여부 컬럼을 제외한 11가지의 속성 컬럼이 있습니다. 승객의 고유 번호, 그리고 앉았던 좌석의 등급, 승객의 이름, 승객의 성별, 나이,
타이타닉호에 같이 동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 수,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 수, 티켓 번호, 요금료, 선실 번호, 그리고 어디서 승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승선 장소 같은 경우는 SCQ로 나타내고 범주형 데이터이고 그 지도 위에는 이렇게 그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류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이제 X 값을 받아서 0부터 1 사이에 출력값을 출력해주는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에 원천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어떻게 랭글링 작업을 거쳐서 X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이 데이터 랭글링 작업입니다. 데이터 랭글링 중에 클렌징 스텝을 통해서 결측치가 많은 선실 번호 컬럼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많은 컬럼은 제거하고 어느 정도 있는 값들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당한 값으로 채워줄 것인지 그것들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링 단계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인 승객의 이름, 티켓 번호는 모델의 승객의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므로 삭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인 좌석 등급, 그리고 성별, 승선 장소는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실습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받은 원천 데이터는 위와 같고 아래와 같이 변형될 것입니다. 위 데이터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도 다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여서 이 인풋 값을 사용하여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돌리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각 행 앞에 0, 1, 2, 3, 4 순서대로 설정이 되지만 이 인덱스 값은 분석가의 임의대로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인덱스를 타이타닉호를 탑승한 승객의 고유 번호인 패센저 아이디 컬럼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의 고유 번호로 인덱스를 설정한 이유는 승객의 고유 번호인 만큼 중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케글 타이타닉 대회에서 오픈된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과정에 필요한 트레인 데이터 CSV랑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CSV로 데이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에는 서바이브드 생존 여부 컬럼이 존재하여서 이 Y-값으로 모델이 학습하는 것이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서바이브드 생존 여부 컬럼이 없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의 속성 컬럼을 가지고 생존 여부를 예측해내는 것입니다. 타깃 값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pop이란 함수는 해당 컬럼을 반환함과 동시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survived 컬럼은 예측하려는 변수이고 따라서 0과 1로 승객이 사망했으면 0, 생존했으면 1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랭글링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train df에서 pop을 사용해서 생존 여부 컬럼을 추출하여 이 타깃 값인 y train df에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측치 대거입니다. 결측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isNull 함수를 쓰고 sum을 하면 각 컬럼의 결측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어 주면은 해당 컬럼의 결측치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실 번호 같은 경우는 77%의 결측 값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값이 결측된 것이므로 이 컬럼을 드롭을 사용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드롭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엑시스, 이 축이 0이면 행인데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컬럼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시스를 1로 바꾸어서 트레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각각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롭 함수와 비슷하게 이제 파이썬 내장된 함수로 de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del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도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캡인 산실 번호 컬럼을 제거한 후에 다시 결측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의 결측치가 나이 컬럼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20%의 결측 값을 이제 채울 것인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좌석 등급에 앉은 사람은 비슷한 나이를 가진다는 가정을 두고 승객의 나이에 대한 결측 값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석 등급별 앉은 승객의 나이의 평균값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등급은 1, 2, 3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1등급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좌석 등급, 그리고 3 같은 경우 서민들이 탔던 좌석 등급이라고 합니다. 각 데이터를 보시면 1등석에 앉은 사람이 나이가 39.16세로 높고, 그리고 3등석에 앉은 사람이 나이가 평균적으로 24.82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각각 데이터를 확인했고 그 인덱싱을 사용하여서 age가 널인 값에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각각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C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좌석 등급이 1이고 그리고 나이는 결측값인 행의 age가 이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39.16, 29.51, 24.82로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ge의 모든 난값을 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측값을 확인해 보면 요금요 컬럼의 하나의 데이터가 결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의 가정과 동일하게 동일한 좌석 등급에 앉은 사람이 비슷한 요금을 낸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등급별 요금료의 값을 보니 역시 1등석의 요금료가 가장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7.51달러이고 그리고 3등석의 요금료는 평균적으로 13.30달러였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라벨 인덱싱을 사용하여서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는 행이 되고 뒤에는 열이 되게 됩니다. 요금료가 널인 값에 요금을 난값이었는데 이제 P클래스가 3등석이므로 13.30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데이터 랭글링 중에 데이터 클렌징 과정, 그러니까 즉 결측된 값을 모두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링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승객의 성명과 그리고 티켓명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인 이 두 가지의 컬럼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우신 이제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del을 사용하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컬럼명을 써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헤드를 사용해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인데 성별과 그리고 승선 장소는 텍스트 데이터이고 또 범주형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란 데이터 예를 들어 사과, 배, 귤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치면 파이썬, 루비, 자바와 같이 크기가 없는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텍스트 형태의 범주형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수치형 0, 1, 2, 3, 4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라벨 인코딩 방식이고 예를 들면 라벨 인코딩 방식은 사과는 0, 배는 1, 귤은 2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해당 데이터에 1로 변환을 시키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두는 원핫 인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숫자의 크고 작음에 대한 특성이 모델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핫 인코딩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크게 승객의 그 성별과 승선 장소, 그리고 또 좌석 등급, 이것도 원핫 인코딩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 함수를 사용하여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던 값인 male은 0으로, female은 1로 먼저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0과 1을 가진 이제 성별 칼럼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또 인발크드 컬럼도 SCQ 범주형 데이터인데 이것도 안에 replace 함수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가지고 S는 0으로, C는 1로, Q는 2로, 그리고 결집값, 넣은 값은 99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수치형으로 대체된 값에 PD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getDummies 함수를 사용하여서 범주형 데이터를 가변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원핫 인코딩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 각 행의 SCQ 그리고 99 남값에 해당 컬럼만 1이고 나머지 값은 0으로 채워지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컬럼명 앞에 어떤 말을 둘지 용어를 둘지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프레임과 방금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한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판다스의 멀지 함수를 사용하여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석 등급도 1은 A, 2는 B, 3은 C로 배치하여서 똑같이 PD getDummies all df 하여서 원핫 인코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승선 장소의 원핫 인코딩도 같이 멀지를 하여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은 numpy를 사용해서 numpy 형태를 변환시켜서 x 데이터로 인풋 데이터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예측하였을 때 마지막에 보이시는 0과 1로 이루어진 배열이 각 행의 승객들의 생존 여부를 예측한 컬럼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섹션의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공개한 유방암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세포의 특징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분석 모델에 넣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 디스커버링,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컬럼별 데이터 타입은 어떤 것인지, 고유값은 어떤 것인지, 기초통계량 등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데이터 클렌징, 결측값이나 중복값들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링, 원핫 인코딩, 피봇 테이블, 그룹핑을 사용하고 또 연산 등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스콘신 대학교의 유방암 진단 결과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에 보시는 링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이고 그 중에 배열 뉴클리 같은 것은 세포를 확대했을 때 조그마한 것이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열 뉴클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컬럼 등은
id랑 클래스일 것 같습니다. id가 환자의 식별 번호이고 또 클래스는 이 세포가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df nunique, df columns, df describe 등을 사용하여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dtypes를 치시면은 각 컬럼별 데이터 타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모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치형 데이터여야 하는데 의사 성명 그리고 클래스 컬럼이 문자열 데이터, 오브젝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명을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스터디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getDummies라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변환시킬 수 있고 이 실습에서는 조금 어려운 함수인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서 변환을 하였습니다. fill나는 결측된 값을 0으로 채우는 함수입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분석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했으니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의사 성명 컬럼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한 다음에 엑시스에 1을 넣어서 삭제를 할 수 있지만 아예 애초부터 컬럼즈라고 정의를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클래스도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0과 1로 타깃 값을 수치형 데이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결측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 값을 확인하는 것은 이전 스터디에서 배웠고 is나 sum을 하니까 각 컬럼에 결측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된 것이 아까는 70% 되게 많아서 삭제도 하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별로 결측값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측값이 포함된 행만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결측값이 포함된 행을 지울 때는 drop나 함수를 사용하고 drop나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특정 컬럼의 모든 행이 결측치일 경우 컬럼을 삭제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데이터 클렌징 파트를 보겠고 중복값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df duplicated 한 다음에 keep false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중복된 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duplicated의 subset patient ID, 환자의 식별 번호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서는 안 될 데이터인데 혹시나 5기로 입력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ubset에 patient ID를 넣고 keep은 last, 그러니까 중복된 행의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sort values, patient ID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된 행을 확인하였으면 중복된 행을 drop duplicated라고 쓰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keep first는 중복된 것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행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행들을 남겨놓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drop duplicated라고 또 되게 직관적인 함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중복된 값을 삭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분석할 임의대로 중복된 값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repeated patient의 patient ID를 기준으로 patient ID를 기준으로 그룹핑하여서 그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뒤에는 그냥 환자의 ID 값을 오름차순으로 어센딩이 펄스니까 조금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각 환자마다 얼마만큼의 행이 중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된 값이 2보다 크면은 2보다 큰 값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드롭 두플리케이트 중복된 값을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필터링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도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의 또 하나 강점은 행과 열을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사용하여서 셀 사이즈 유니포머티 컬럼에 민과 맥스를 구할 수 있고, 동시에 normal nucleol이라는 컬럼에 평균값 그리고 클래스의 카운트값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트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를 사용하여서 예를 들어 이 x는 하나의 행을 나타내는데 이 x의 셀 사이즈 유니포머티가 5 이상이고 또 셀 쉐이프 유니포머티가 5 이상인 것은 이제 셀 타입 레이블에 노멀을 저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을 반환해라.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사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X 인풋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데이터 랭글링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풋 데이터를 추후에 개발된 분석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섹션을 마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원 데이터로부터 분석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기까지 데이터 클렌징하고 데이터 스트럭처링에 초점을 맞추어서 데이터 랭글링에 대한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섹션에서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판다스 API에 대한 간단한 이제 함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CORR이라고 치시면은 각 컬럼별 상관계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A 컬럼과 B 컬럼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맨 처음에 저희가 케글 데이터 타이타닉 케이스 스터디에서 본 것이 이제 set 인덱스입니다. 패센저 아이디를 set 인덱스로 사용해서 인덱스를 바꾸어 보았는데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리셋 인덱스입니다. 리셋 인덱스는 기존에 있던 인덱스를 컬럼으로 바꾸고 초기화시키고 다시 0, 1, 2, 3, 4로 초기화시키면서 이제 시리즈 형태에서 리셋 인덱스를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팝이 있고 데이터 컬럼을 동시에 삭제함과 동시에 반환하는 함수였습니다. PD set 옵션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 혹은 조금 소수점 자리의 숫자를 조율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컬럼의 너비를 더 넓히고 싶거나 이런 UI 관련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판다스의 set 옵션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디스플레이 플롯 포맷 이런 거는 판다스 API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어떤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포맷이 사용되어 있는데, 즉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포맷을 좀 더 보시면은 str.format을 쓸 수도 있고, 또는 포맷하고 괄호 열고 이런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BRL이 1 나누기 2.43인데 소수점 값이 더 길 것입니다. 이것을 포맷 함수를 열고 이 변수를 0.4f 하면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링에 점을 붙이고 포맷을 써서 rate는 이제 필드 네임을 의미합니다. 이 필드 네임의 포매팅 스페시파이어, 이 BRL 값을 이전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했는데 0.2f를 써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0하고 b인데 이거는 이진수로 표현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5.4f 되어 있는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뒤에 4는 소수점 밑에 4자리 수를 의미하고 15는 소수점 그 위에 15자리 수를 의미하므로 앞에 빈 공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l은 컬럼을 삭제할 때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속도를 보시면은 드롭이 수행 시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나눠 봤는데 일단 행과 열을 둘 다 삭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함수 같은 경우는 행도 삭제할 수 있고 열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el 함수는 컬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컬럼도 아니고 한 개의 컬럼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place는 이제 드롭 같은 경우는 수정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l을 쓰시면은 바로 수정사항이 즉시 적용이 되므로 드롭이 더 많은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df replace는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를 예를 들면 타이타닉 케이스 스터디에서 승선 장소인 SCQ를 각각 0, 1, 2로 대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딕셔너리 형태를 사용하여서 원하는 값으로 기존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pdgetDummies는 원화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화 인코딩으로 변환된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때 썼던 것이 이제 PD 멀지입니다. 이 멀지 같은 경우는 기존은 계속 저희가 앞에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같은 행 번호가 있는 인덱스 기준으로 합치었습니다. 그럴 때는 left index true, right index true 해가지고 인덱스 기준으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도 조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on을 x1 컬럼을 두고 how를 각각 left, right, inner, outer로 변환시켰을 때 이 ADF 데이터 프레임과 BDF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how left 했을 때는 PD 멀지하고 두 데이터 프레임이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데 레프트 왼쪽에 있는 것이 ADF니까 이거 기준으로 X1을 봤을 때 이제 A, B는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C는 BDF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X1을 기준으로 써주고 DT는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레프트 조인이고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AB는 공통되게 있는데 이제 TF 그래서 썼고 ADF에 C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날려버리는 게 라이트 조인이고 이너 조인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공통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나타내주고 아우터 조인은 공통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난값을 처리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우터 조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는 해당 컬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동물, 여기서 각 동물마다 최대 속력이 있는데 이 동물이 잘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팝콘이라는 동물의 최대 속력을 그룹핑해서 이거의 민 값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여기선 평균 썼지만 뭐 맥스 값, 민 값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연산들을 사용하여서 이 그룹핑 되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더 잘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OC, 라벨 베이스로 인덱싱 한 것이고 각각 첫 번째 컬럼은 이제 한 행만을 인덱싱 할 때 그리고 두 축 행과 열을 같이 인덱싱 할 때의 예제를 넣어 보았습니다. 인덱싱 할 때 LOC도 쓰일 수 있고 ILOC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라벨 베이스드이므로 인덱스의 이름이나 또는 행의 컬럼명을 써주게 됩니다. 이즈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에 이 해당 수가 있는지 없는지 true, false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rename 같은 경우는 분석가가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할 때 컬럼명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명을 이름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drop none은 이제 결측값을 삭제하는 것이고 how가 o이었을 때는 모든 데이터가 결측값이어야 삭제하는 것이고 n이면은 하나의 데이터라도 결측값이면 삭제하는 것이고 threshold를 주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is나 같은 경우는 결측값을 확인할 때 썼던 것이고 is나 하고 썸을 하면 각 컬럼별 결측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uplicate는 중복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drop duplicated는 이제 중복된 값을 삭제하는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타가 났는데 이제 duplicate가 아니라 aggregation이고 칼럼 또는 행 기준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apply도 똑같이 원하는 함수를 써서 컬럼 또는 행 기준의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피봇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열과 행을 자기 바꾸고 싶은 대로 좀 조작을 하는 함수이고 fill none은 결측된 값을 한 번에 0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drop label은 특정 컬럼 또는 인덱스를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판다스 함수들을 한번 어떤 함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커버링에 초점을 맞추어서 데이터를
에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세팅해 놓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랭글링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캐글의 에어 패센저, 그러니까 매달 항공객 수가 기록된 시계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월 그리고 그 월에 해당하는 승객 수 두 가지 컬럼으로 이루어진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보통 이 데이터로 다음 달에 항공 탑승 인원수는 어떻게 될지 시계열 예측 모델을 구현할 때 데이터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에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좀 더 시계열 데이터 랭글링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940년부터 1960년까지 매달 비행기 이용객 수를 정리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월별 승객 수는 어떻게 되는지, 연별 승객 수는 어떻게 되고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전 달과 이번 달의 승객 수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지, 그리고 승객 수가 가장 많을 때의 시점은 언제였고, 승객 수가 가장 적을 때의 시점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별, 연도별 승객 수. 만약에 가장 마지막 달을 이제 이번 달 1960년 12월을 한번 테일을 사용해서 보면은 저번 달에는 390명, 그리고 이번 달에는 432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패센저 칼럼을 플로팅 해보면은 이 데이터가 주기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해당 연에 이제 월들의 패센저 승객 이용수를 서메이션 해보면은 1960년대는 5,714명이었고 그 작년에는 5,140명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서메이션 된 값을 플로팅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비행기 탑승자 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번 달의 승객자 수가 저번 달 승객자 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저번 달에 비해서 42명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gmax를 사용하여서 승객자 수가 가장 많은 해당 인덱스를 반환하여 인덱싱함으로써 1960년 7월에 가장 승객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rgmax 대신에 argmin을 사용하여서 1949년 11월에 승객 수가 가장 적은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파일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오픈 API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랭글링을 시작하실 때 무료 데이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공공 데이터 포털이 좋은 예제라 생각되어서 가져왔고 공공 데이터 포털은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파일 데이터이고 하나는 오픈 API입니다. 이 오픈 API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실습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루게 될 데이터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오고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시본, 매트플롯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윈도우와 애플 각각 운영체제에서
한글 폰트를 위한 설정이고, 그리고 폰트의 선명함을 위한 레티나 설정 단계입니다. 위와 같이 설정을 하셨으면은 다음으로 데이터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CP949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df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 데이터 헤드의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헤드 안에는 인티저 값으로 3을 주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행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df 테일은 이제 끝 행부터 보여주고 마지막 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df-info를 사용합니다. df-info는 데이터의 총 사이즈를 볼 수 있고 데이터 행이 각각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컬럼 수는 몇 개인지, 인덱스는 행은 총 몇 개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f 컬럼즈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총 컬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dtypes는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라벨 베이스드 인덱싱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ILOC, 그러니까 인티저 값으로 매핑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첫 행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첫 번째 행을 헤더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를 컬럼에 컬럼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이 데이터의 컬럼이 날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컬럼이 날짜가 아니라 각 도시, 시군구 데이터, 전국, 수도권 이런 컬럼을 원하기 때문에 df를 트랜스포즈 해 주었고, 여기서 트랜스포즈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이 첫 번째 행을 헤더로 변경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컬럼으로 갔으니까 이 지역이라는 인덱스를 가진 행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place에 true 값을 주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측 값은 is null로 확인을 가능하고, is null하고 sum을 하면 각 시군구별 결측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측 값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ll count에 is null sum한 값을 대입하고 플롯을 시키면은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라인 그래프가 이 데이터에 맞지 않으므로 발 차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이 261개 시군구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컬럼명이 보이지 않으므로 로테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로테이션을 해도 이게 중첩이 되어서 보이지 않으므로 이거를 가로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g 사이즈는 이 그래프 플롯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충북 청주시, 홍덕구 서원구 이런 지역이 결측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측 값을 이 결측 값이 있는데 이 결측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ll count에 reset index를 주었고, 이 컬럼명을
컬럼즈에 컬럼명 결측치 수로 대입을 하면서 컬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rt values, by 결측치 수를 해서 결측치 수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가장 많은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음으론 인천 미추홀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측된 값을 이제 헤드 9를 해가지고, 여기선 상위 9개인데, 이 df null count top이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명이라는 컬럼을 가져와서 리스트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고, 이 해당 리스트를 결측이 많이 된 지역구의 컬럼을 가져왔으므로 이걸 드롭을 써가지고 이 해당 컬럼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xs는 1이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이제 플롯 데이터여야 그려지는데, 이러한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as type를 쳐가지고 플롯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컬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평균값, x값, 민값, 카운트, 미디안을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 통계 수치를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모든 값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컬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같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2번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 describe include all 하면 describe는 기본적으로 수치형 데이터인 경우에만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게 되는데,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까 as type의 플롯으로 다 변환시켜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차이점은 이 실습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에 어떤 추이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플로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데이터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API 주소에 어느 지역의 약국을 가져오고 싶은지 등을 URL에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때 주소를 위 실습에서 사용한 df columns values, 여기에 지역 이름이 있으므로 이 값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데이터 실습이 한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이 위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URL에 공개되어 있는 API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파이썬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예제를 먼저 보시면은 request 한 다음에 get method, 그러니까 HTTP 메소드이고, 서버 URL을 주어서 R에 저장하고 r.json 하면 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는 함수 설명이 있는데, unique 하면은 중복값을 제외한 이제 고유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3, 1, 2, 3, 4에서 3은 중복되므로 그냥 3 하나 가져오고 1, 2, 4.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는 고유한 값이 3, 1, 2, 4 그리고 넘값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value count를 해보면은 각각 데이터마다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tr 스플릿도 좀 이따 예제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스플릿은 되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어떤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입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하지만 분석가 임의대로 뭔가 컴마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것은 그 케이스마다 되게 다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플릿 안에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DT는 시간 데이트 타임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시리즈에 DT year, DT month, DT day, DT hour 하면은 더 많은 시간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r join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리스트 형태를 스트링 형태로 반환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컬러즈 리스트에 빨강, 파랑, 그린, 옐로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붙여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따옴표 하시고 닷 조인 그리고 컬러즈를 넣으시면은 이게 다 컨캣이 되어서 문자열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문자열에 띄어쓰기만 하면 그 구분자가 띄어쓰기가 되는 것이고 컴마를 하면 컴마가 구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섹션에서 이 두 번째 데이터는 똑같이 데이터 go.kr 공공 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찾기 이슈 데이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URL이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조회 API. 이 URL을 복사한 후에 저희 코드에 가져왔습니다. 이 코드하고 이제 물음표하고 어드레스 하면은 이 API 서버에 이 어드레스 컬럼에 서울특별시 성북구라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PI 서버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리스팅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리퀘스트 모듈에 get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이 URL을 호출하였고 JSON을 함수를 사용하여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stores라는 키값에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res라는 키값에 매핑되어 있는 value를 ADDR에 저장을 하였고 딕셔너리 형태이므로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from dic addr 해서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describe 여기서는 약국 이름 같은 것들이 텍스트 데이터인데 include object 하면은 문자열 데이터에 관해서 기초 통계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기초 통계량이기보다는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였는지 그리고 그 많이 발생한 빈도수는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이화약국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화약국이 2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 all 하면은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 타입,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main start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마스크의 재고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API 가이드에 따르면은 plenty라는 것은 마스크가 충분하다. some은 30개에서 100개 미만 있다. few는 거의 없고 empty는 1개 이하다.
브레이크는 판매가 중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유니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컬럼에는 이러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가 총 넌까지 포함해서 6개가 있구나. 그리고 n 유니크를 사용해서 이 넌 값을 제외하고는 이 5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유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볼 때는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약국만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모든 서울의 이 시군구의 데이터가 궁금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까 첫 번째 데이터에서 이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그 매매 가격 지수는 261개의 시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서 사용된 지역구에 대한 칼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가져왔고 모든 전국을 표시하기에는 많으므로 서울만 이 리스트에 서울이 포함된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가져왔고 아까 배운 스플릿 그리고 조인 등을 사용해서 이 API URL에 어드레스 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밸류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통과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렇게 포매팅이 되어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loop 반복문을 사용하여서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들을 ADDR에 넣어주면서 데이터들을 계속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는 merged 리스트에 데이터로 extend,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가지고 있는 merged 리스트, 서울의 모든 구에서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는 약국의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또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ADDR이 이제 텍스트 데이터인데 스트링 스플리트 하고 띄어쓰기로 하면은 서울특별시 띄고 중랑구 띄고 동일로 이렇게 쭉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첫 번째 리스트의 원소, 중랑구가 두 번째 리스트의 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해주면 0, 1부터 세워지게 되므로 이 디스트릭트 컬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각 구마다 약국의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에 따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value count 해가지고 안에 normalize true를 해주면은 이제 normalize 된 값을 합이 1이 되게끔 normalize 된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값을 또 시각화를 해줘서 뚜렷하게 이제 강남구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송파구, 영등포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 차트뿐만 아니라 파이 차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메인 스타트를 통해서 마스크가 재고가 충분한 곳을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라벨 베이스드 인덱싱을 통해서 이제 약국 이름을 재고가 충분한 약국의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충분하고 그 성북구에 있는 지역만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위경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또 이렇게 서울의 약국의 위치를 플로팅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섹션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판다스 API 공식 문서를 참고하였고 또 유방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제 데이터 랭글링 파트뿐만 아니라 이 시각화 파트도 네 번째 슬라이드에 참조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제 파트를 좀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참조한 이 링크를 첨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네이버 온라인 강좌 플랫폼인 에드위스의 파이썬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 강의 자료가 좋은 강의라 생각이 되어 이 자료도 함께 첨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